자, 우리가 app 4.js에서는요,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스키마 객체에다가, 자, static이라고 하는 함수, 즉, 메소드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자, find by id 또는 find al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함수를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얘기한 것처럼 모델 객체에서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키마의 정의를 했는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몽구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 스타틱이라고 하는 게 자, 함수가 아니라 자, 별도의 객체로 정의된 데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스키마 점 해서 자 스터틱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find by id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속성으로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자 위에 만든 펑션을 넣을 수 있다. id callback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넣었던 return this.find라고 해서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보면 this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예요?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 find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 this가 자, 내부적으로는 모델 객체를 참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this는 자바스크립트의 this는 이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this로 참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this라고 하는 게 일단 유저 스키마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자, find라고 하는 메소드가 모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this가 모델 객체를 참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 스타틱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자, 스타틱이라고 하는 거 말고,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고, 메소드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속성을 추가해서 함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소드라고 하는 걸로 자,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모델 인스턴스 객체, 모델이 아니라 모델 인스턴스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드를 보시면 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추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밑으로 가서요. 자, 우리 authUser라고 하는 자, 함수가 있었죠. 거기서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용자를 검색을 했어요. 자, 이 방식을 조금 바꿔볼 겁니다. 유저 모델에 find를 해서 찾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걸 변경을 하겠다. 자, 어떻게 변경을 하냐?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자, 우리가 스키마에서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find by 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도록 우리가 정의를 했죠. 첫 번째는 id, 두 번째는 callback 함수입니다.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 callback으로는 에러와 results라고 하는 게 전달되도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d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한 결과가 리절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콜백으로 해서 에러 객체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리턴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id만 넘겨줬기 때문에 패스워드 비교는 못했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추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일단 먼저 id로 검색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id 자 뭐라고 할까요? %s로 검색한 결과 검색했습니다 라고 할까요? 자 id로 검색한 결과라고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내지는 id로 검색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책에서 보면 검색한 결과를 dir로 뿌려봤죠. dir로 뿌려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보면 자 그냥 그 상태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f라고 그래서요. 자 results라고 하는 거에 length를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찾아진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라고 그래서 results에 0 인덱스를 줘서 첫 번째
자, 레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문서 객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밑줄 긋고 doc이라고 하는 doc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일치한다면 뭐랑 자, 패스워드라고 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다면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비밀번호 일치함 이렇게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콜백에다가 null 그다음에 results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else라고 해서 자, console.log로 해서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으면 자, callback이라고 하는 함수 실행을 하는데 둘 다 널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자, id를 못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d를 못 찾는 경우도 console.log라고 해서요. 자, id 일치하는 사용자 없음 이렇게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자, 웹페이지에서 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다양하게 자, 에러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ind by id라고 하는 자, 우리가 자, 스태틱으로 추가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로그인 확인을 하는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us user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한번 변경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리스트를 조회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우리가 find all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find all이라고 하는 건 모든 데이터를 찾는 거니까. 자, 라우팅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router.route라고 하고요. 여기에 /process list user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처리를 해보죠. 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하고요. 에러와 자, 리절트 에러가 아니죠. req 리퀘스트 객체와 자, 응답 객체, 리스판스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리고 console.log라고 해서요. /process /list user 라우팅 함수 출됨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부분을 분리시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면 자, 유저 모델도 있겠죠.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find 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스키마에다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 callback 함수만 등록을 합니다. error와 results. 자, 그러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함수를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한 함수는 자, 우리가 별도로 메소드를 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의 함수를 정의한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거는 자, 위에 다른 라우팅 함수처럼 똑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if error라고 해서 에러 발생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자, 정상적인 상황은요, if라고 해서 results라고 하는 게 있으면 null이 아니면이죠. 그러면 자, console.dir 이렇게 해서 results를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출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로 응답을 보내줍니다. res.write head라고 하고요. 자, 200 정상 응답이다. 그 다음에 객체를 넣는데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헤더의 값으로 자, text html 그 다음에 character set equal utf8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는 h2, h3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리스트, 검색된 결과를 자,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해서 자, 우리 div라고 하는 태그와 ul, unordered list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폼은 한번 써볼게요. C 스타일 폼으로 하는데 var i는 0부터 i가 results라고 하는 거에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length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개의 문서 객체가 조회되는 경우 results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results라고 하는 거에 i번째에 자, 밑줄 긋고 doc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가 들어가죠. 거기에 id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자, id 값일 거예요. 그걸 current id라고 하는 의미로 curID로 바꾸요. 자, 마찬가지로 자, name을 한번 받아볼게요. var current name이라고 하는 거는 results의 i번째에 점 밑줄 긋고 doc 점 name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회한 결과에서 두 개의 속성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irs.write라고 하는 걸로 출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자, 약간 자, 4칸 정도 띄워주고요. li라고 하는 게 리스트 아이템을 얘기하죠. 자, 리스트 아이템에서 샵이라고 붙이고 플러스 i번째의 데이터를 조회를 하겠다. 그래서 자, 그 조회한 데이터의 값이 뭐냐? 자,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플러스라고 하고 current id, curI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콤마 붙이고요. current name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li라고 하는 걸로 하면 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입력을 해주겠죠. 그죠? 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ul이라고 하는 리스트 모양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write라고 하고 이제 end 태그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ul 그 다음에 /div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res.end라고 해서 마지막에 전송을 합니다. 자, 객체가 없는 경우, 리절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에러 발생이라고 해서 자, 사용자 추가 안 됨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우리 else라고 해서 자, 이거는 조회된 사용자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조회된 사용자 없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에러 발생 데이터베이스 연결 안 됨이라고 하는 자, 응답 웹 문서를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자,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퍼블릭 밑에다가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listuser.html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adduser.html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사용자 리스트로 변경을 하죠. 여기도 사용자 리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그냥 우리가 전송 버튼 하나 누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 자,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process/ 리스트 유저로 라우팅 함수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요청 패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테이블 안에는 뭐 별다른 내용 없이 자, 그냥 레이블 안에다가 그냥 바꿔볼까요? 아래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조회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td, 입력 상자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대로 자, 다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송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process/list 유저로 자,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users2라고 하는 데에다가 자, 우리가 요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사용자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자,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users2 컬렉션 안에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가지고 웹페이지에서 자, 조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웹 서버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르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아, 여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 웹페이지를 제가 또 실행을 했어요. app4.js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users 테이블이 아니라 users2 테이블로 하게 되니까요. 자, 여기에 public이라고 하고 adduser.html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자, id라고 하는 거 테스트 01로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넣어봅니다. 자, 전송 누르면 사용자 추가 성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보몽고 쪽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로컬이라고 하는데 리프레시 해보면 users2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age는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created at, updated at 도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키마를 정의할 때 디폴트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public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우리 뭐 했어요? 자, login.html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01,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서 전송을 하면 자, 로그인 성공도 나왔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에러가 떨어졌어요. 자, 에러가 왜 떨어졌는지 자, 여러분이 일단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이건 다시 볼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자, 서버가 만약에 중지가 됐으면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이번에는 리스트 유저를 한번 볼게요. 자, public의 리스트 user.html 이라고 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회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거, 몽구스의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모델 객체에서 find라든가 그러니까 조회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업데이트, 자, 수정이라든가 삭제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봤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실제 라우팅 함수에서 받으면 데이터베이스 조작한 함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를 스터틱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정의할 때 스터틱이라고 하는 걸로 추가를 해주면 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함수 없이 라우팅 함수에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함수, 데이터베이스 조작 함수 같은 경우에는 스터틱으로 등록을 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터틱으로 정의한 거 말고 우리가 모델 객체가 아니라 인스턴스, 모델 인스턴스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자, 메소드라고 해서 추가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모델 객체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웬만큼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자, 모델 객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대부분 데이터 조작을 한다라고 보면 스키마에다가 스터틱을 이용해서 메소드 추가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스키마에 스터틱이라고 하는 걸로 메소드 추가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